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양쪽으로 보이는 이 커다란 대형기 이 스피커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긴 호수의 이름이 화인로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파인 오디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걔네는 안부 인사했을 때 파인 땡큐 파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FYNE입니다.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스피커 메이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전에도 화인 오디오 다른 스피커들 리뷰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탄노이가 뮤직그룹이라는 어떤 지주회사로 뭐 인수되는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5명의 탄노이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설립한 브랜드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꾸 이제 탄노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설립 과정에서 근데 이 겉의 모양만 비슷할 뿐이지, 그리고 동축이라는 뭐 그런 설계 특징들 이런 것들만 비슷하지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요. 네. 네. 저는 지금도 탄노이 예전 모델 하나 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D700이라고 10인치 동축에다가 밑에 또 10인치 우퍼가 있는 건데 그거를 비롯해서 웨스트민스터 로얄이라든지 캔터베리, 턴베리 뭐 이런 것들하고 하면은 소리가 완전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립 시기에는 이제 탄노이 핵심 멤버들이 나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탄노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운드나 이런 퍼포먼스 이런 면에선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피커는 일단 빈티지 라인업 중에 최상급이죠. 그렇죠. 예. 빈티지의 하위 라인업 저희가 예전에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빈티지 15입니다. 15이 의미하는 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15인치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지금 파인 오디오에서 15인치 동축 유닛이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얘네가 2017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12인치, 12인치, 8인치, 5인치는 다 나왔는데 15인치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대형 동축 유닛의 상징이 15인치잖아요. 네. 뭐 이제 또 탄노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캔터베리 그다음에 그 플래그십인 웨스트민스터 로얄. 그렇죠. 이게 그거 15인치 위용은 어떻게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얘네가 드디어 이제 칼을 갈고 올해 이제 15인치 빈티지 15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이 스피커의 설계라든가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일지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겉의 외양을 보면은 중후장대합니다. 그리고 외관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직접 보니까 이제 우드 베니어 마감이고, 내부는 이제 적층 자작나무 합판으로 자작나무 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스피커들이 옛날 스피커들은 좀 이렇게 퉁퉁거리고 통울림 같은 거 있는데 얘는 굉장히 단단해요, 보니까. 그렇죠. 자작나무 합판을 쓰는 이유가 뭐 HDF나 MDF보다 훨씬 견고하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진동 관리에서 유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상급 빈티지는 인클로저에 자작나무 합판을 쓰고 그 밑에 이제 빈티지 클래식은 HDF를 쓰죠. 맞아요. 같은 뭐 무늬목 마감이긴 하지만 인클로저 재질은 아주 다릅니다. 실제 소리도 들어보면은 이 빈티지 E 시리즈는 하이엔드 스피커 같은 약간 그런 류의 막 SMB나 해상도를 선보이고, 빈티지 클래식 쪽으로 가면은 약간 통울림도 있고 여운이 좀 더 많은 잔향이 이제 추가로 따라오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빈티지에 더 가까운 소리는 빈티지 클래식이고요. 맞아요. 빈티지 시리즈는 좀 더 하이엔드, 그렇죠. 현대 모던한 그런 사운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 유닛이 일단은 15인치 유닛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그러니까 중앙에 트위터가 이제 내장돼 있죠. 트위터가 이제 티타늄 소재의 75mm, 약 3인치가 조금 안 되는 3인치짜리 구경의 트위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컴프레션 드라이버죠. 이 드라이브 동축 유닛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계속 했지만, 그러니까 미드 베이스 드라이브 유닛 중앙에 동심원 중앙에 트위터를 심어가지고 하나의 유닛 이 축 안에서 모든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의상의 어떤 틀어짐 이런 것들이 없죠. 사람의 입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포인트 소스, 점음원이라고 그러죠. 얘네는 이 동축 유닛을 아이소플레어 유닛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탄노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듀얼 콘센트릭. 예, 듀얼 콘센트릭과
개념 자체는 비슷한데 네. 그 얘네가 접근하는 게 좀 앞에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의 어떤 네. 모양이라든지 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미드우퍼의 서라운드 모습이 완전 달라요. 아, 완전히 달라요. 파인 플루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홈이 박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좀 대구경 우퍼가 움직일 때 리니어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좀 더 왜곡 없이 뒤틀림 없이 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홈을 새긴 거죠. 그렇죠. 이런 접근법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 얘네만의 네. 어떤 독특한 시그너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 사실 생각하기로는 상상하면은 정말 좋아요. 여러 면에서 위상 틀어짐 이런 것들이 없고 뭐 근거리에서 들어도 음상이 정확히 맺히고 그런 것들 좋은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주파수, 그러니까 각각 다른 주파수를 내는 것들을 같은 축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물리적으로 서로 간섭이 일어나고 막 도플러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복잡다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영민하게 설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동축 유닛의 장점만 저희가 네.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 가운데 트위터 입장에서는 그 둘레에 있는 미드우퍼를 예. 일종의 혼으로 그렇죠. 좀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자기의 음을 좀 더 증폭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쉽게 높은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효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죠. 효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기적인 크로스오버 부품을 덜 네. 써도 된다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이 동축 그 유닛은 좀 이득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드라이브 유닛을 가지고 이 스피커가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은 최저 22Hz, 그리고 최고 고역 쪽은 26kHz. 그러니까 광대역이에요. 엄청난 광대역이죠, 사실. 그렇죠. 22Hz면은 그렇게 흔한 대역이 아니죠. 그렇죠. 22Hz까지 찍는 스피커는 손에 꼽을 정도죠. 네. 손에 꼽을 수가 있는 2년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네. 그죠? 22Hz면. 예. 근데 이제 똑같은 뭐 20Hz 그러니까 초저역 구간을 재생한다고 해도 이게 뭐 10인치 유닛으로 재생하는 거랑 15인치로 재생하는 거랑 그리고 뭐 8인치 유닛 두 개로 재생하는 거랑 이게 전혀 또 다른 느낌의 저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주파수만이 이제 따져볼 게 아니라 거기에 네. 배어있는 에너지를 또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완전 우리가 느끼는 그 감촉, 네. 촉감은 완전 다르죠. 네. 그리고 이게 크로스오버 이쪽에서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프레젠스. 그렇죠. 프레젠스랑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고역 에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빈티지 클래식은 앞에 그 다이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있죠. 그렇죠. 앞에. 근데 얘는 이제 빈티지 시리즈는 앞에 이제 프레젠스 노브가 있고 네. 뒤에 HF 그러니까 네. 고역대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또 있어요. 그런 네.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고역대 에너지는 말 그대로 얘가 낼 수 있는 고역대 에너지 양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주파수,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750Hz잖아요. 그러니까 750Hz부터 얘가 낼 수 있는 26kHz까지 그거를 3dB이 최고고요. 네. 마이너스 3dB이 가장 밑으로 해서 그 네. 사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레젠스는 약간 이제 공간감 요쪽인데 네. 고역대 중에서도 2.5kHz에서 5kHz만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네. 역시 기준점은 플러스 3dB, 마이너스 3dB 이렇게 그 안에서 이 노브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둘러봐도 포트가 안 보여요. 근데 포트가 어디 숨었나 했더니 바닥면에 있습니다. 바닥면. 이게 요즘에 나오는 하이엔드 스피커들 보면은 다 제각각이죠. 뭐 전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후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바우스 윌킨스 같은 경우 요즘 것들 보면은 이제 바닥에 있고 바닥에 예. 근데 파인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면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베이스 트랙스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360도로 바닥으로 드라이브 유닛의 후방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방사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공식 임피던스는 8옴입니다. 네, 8옴이고 감도는 무려 97dB. 그렇죠. 네. 97dB이죠. 그러니까 지금 빈티지 클래식에서 플래그십은 빈티지 12잖아요. 네. 12. 걔는 12인치를 썼는데 감도가 96dB에 그치거든요. 물론 네. 96dB도 그것도 크죠. 어마어마한 건데 네. 이거보다 더 높은 97dB이니까 네. 정말 원하는 음압 에너지를 충분히 네. 즐길 수 있는
저희가 녹음한 거를 틀어드리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서초동의 AV 플라자입니다. 예, AV 플라자. 저도 가끔 뭐 음악 프로 이런 건 촬영하러 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예, 파인 오디오 이 빈티지 15 요거를 테스트하러 왔고요. 여기에 매칭한 기기는 여기 중앙에 보이는 린 클라이맥스 DSM, 린의 플래그십 네트워크 플레이어죠. 그리고 앰프는 예전에 저희가 뭐 맥킨토시나 뭐 자디스나 이런 것들로 많이 테스트를 했었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앰프 메이커로 유명하죠. 오디아 플라이트의 스트루멘토, 이 최상급 그렇죠. 레퍼런스급 분리형 앰프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a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i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네,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너무 유명한 곡이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예, 침묵의 소리. 저는 이거 딱 들어보니까 역시 소리가 그래도 조금 따뜻합니다. 예, 이 나무에서 오는 그 색감에서 오는 뭐 이런 느낌이 소리에서도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무로 만든 이 기타의 어떤 바디의 울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재생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잔향이 막 지저분하게 너무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펴지는 이런 옛날 빈티지 그런 스피커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예, 라인업 이름이 빈티지라고 해서 빈티지 같은 사운드는 절대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굉장히 진화한 그런 사운드로 볼 수 있어요. 네. 예. 이게 지금 실제로 실물 보면 상당히 큰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게가 93kg이나 나가는데 네. 이 큰 용적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나 음압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좀 호리호리한 요즘 트렌드가 슬림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저음 주파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사람 몸이 느끼는 그 감촉이나 전혀 달라요. 그 에너지감은 완전 다른데 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들어봐도 우와, 역시 이런 매력이 있었지. 이 대형기에 아주 그냥 흠뻑 좀 한번 빠져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옥 구조라든가 방의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아지고 컴팩트해지면서 이제 스피커들 거기에 대부분 이제 적응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대형 우퍼를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우퍼를 다발로 사용하는 이런 설계들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대형 우퍼를 어쩌다 들어보면 그렇죠. 정말 좋아요.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5인치 되는 대형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 부질없다. 그냥 15인치 이렇게 있는 이런 급에 하면은 그냥 안분지족, 이게 좀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욕심 안 내고 그냥 껴안고 살 것 같아요. 그냥 사이즈가 깡패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을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입니다. 예. 이 곡은 저는 좀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오랜만에 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정말 최애의 락 앨범인데 이게 전 곡을 다 틀어지진 못하고 이제 앞에서 좀 잘랐는데 일단 이게 처음에 음향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는 처음에 그 막 시계 뭐 초침 돌아가는 소리, 뭐 괴종 소리 막 이런 것도 엄청 나잖아요. 이 소리가 요즘 웬만한 하이엔드 스피커만큼의 그 정도의 해상도가 다 나와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빈티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빈티지한 뭐 이런 먹먹하고 좀 약간 숨이 죽은 막 이런 소리 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처음 두드러진 거는 역시 해상력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확실히 자작나무 합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운 파이어링 포트를 통해서 디퓨저를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저음 튜닝 방식에서 상당히 잡내, 그러니까 공진 이런 포트 노이즈 이런 걸 최소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력이 산 것 같고요. 두 번째 느낌은 뭐였냐면은 역시 동축의 효과다. 그 처음 괴종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 이미지가 딱 맺히는데요. 그 포커싱은 정말 동축 유닛 저희가 많이 리뷰를 했잖아요. 동축 유닛. 걔네가 이제 잘하는 분야 같아요. 정말 그 이미지 메이킹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맺히는 거는 역시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15인치 대형 우퍼, 그것도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채용한 스피커라면 대편성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스피커를 사는 분들은 좀 스케일 큰 음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이런 스피커를 거금을 들여서 구입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대편성 곡 아주 좀 친근한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네소피부터와 빈필이 함께한 카르멘 판타지 중에 한 곡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뭐 처음에 치고 나가는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여기가 공간이 여기도 꽤 커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공간에서 들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를 막 뿜어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올린 독주 파트에서 그 고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페브를 찔러 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컴프레션 드라이버구나. 맞아요. 일반 소프트 돔보다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기세, 에너지, 그다음에 그 파워, 그다음에 안에 그 심지가 정말 단단하게 활을 긋는 그 에너지가 그냥 직선으로 저한테 딱 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15인치 이게 드라이브 유닛이 커지면은 사실 저역 딜레이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좀 소형의 우퍼를 다발로 사용하는 이유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인데, 사실 이런 곡들이나 뭐 다른 곡들도 들어보면 저역 딜레이 이런 뭐 현상은 저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렇죠. 이제 체감상. 그리고 이제 대구경에 이제 흔히 이제 단점으로 지목되는 게 분할 진동에 따라서 좀 이제 각 포인트마다 좀 왜곡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대구경을 많이 만든 제작사답게 그런 걸 이제 능동적으로 잘 이제 처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파인 플루트, 그 서라운드 디자인 덕분에 진짜 리니어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게
지금 깔끔한 저음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인 오디오의 빈티지 시리즈 최상급 빈티지 1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뭐 여러 그 앰프들로 파인 오디오의 제품들을 리뷰를 해봤었잖아요.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뭐 저출력의 뭐 진공관 앰프라든가 뭐 대출력의 맥킨토시 같은 앰프들 뭐 보면은 이게 감도가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매칭한 앰프의 그 특징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렇죠. 표출해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들어보니까 오디오 플라이트의 그런 뭐 촘촘한 그런 밀도감, 드라이빙 능력 이런 것들이 또 파인 오디오 사운드에 또 묻어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이 오디오 플라이트 얘가 지금 스트루멘터 넘버 8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상위 플래그십인데 네. 얘 특징이 정말 단단한 음이거든요. 얘가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리뷰하면서 좀 많이 자세하게 한번 썼었는데 커런트 피드백 앰프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전류를 왜곡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앰프인데 그 섬세하고 단단한 결이 이 스피커 소리로도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라든가 파인 오디오의 제품 스피커에 뭐 앰프 매칭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앰프의 자기 취향, 자기가 좋아하는 앰프 뭐 다양하게 매칭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가 만약에 이 빈티지 15을 사서 옆에 있다. 그러면 저는 앰프 욕심을 안 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냥 이 스피커 하나로 그냥 여러 가지 소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욕심을 내면 지금 코란님처럼 좀 양질의 정말 SMB가 좋은 앰프를 물릴수록 더 좋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앰프 욕심은 덜 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사운드, 사운드면 사운드, 그리고 뭐 매칭, 뭐 여러 가지 설계, 그리고 빈티지 15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